안녕하세요, 이라아 디자인입니다. 이번 현장은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34평 아파트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드디어 저희가 주방과 거실을 바꾸는 레이아웃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여기 가족 구성원 같은 경우는 부부랑 아드님이랑 같이 사는 그런 분들인데요. 여기랑 똑같은 구조의 집에서 사셨다가 그 다음에 똑같은 평형대와 구조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조에 대한 불편한 점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주방이 일단 협소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기존에 있는 주방 위치에서 대면 주방을 짜자니 주방 쪽에 확장이 안 되게 이제 내력벽으로 되어 있어서 대면 주방을 해도 조리 공간이 되게 협소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많은 레이아웃과 얘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주방과 거실을 치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실과 주방을 치환하게 되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고, 기존의 거실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답답하지 않고 넓어 보일 수 있게끔 세련돼 보이게끔 디자인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이번 현장 리뷰는 여기 현장을 총괄 디자인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해준 우리 디자이너랑 같이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최재형 대리 한번 들어가 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최재형 대리입니다. 여기 최재형 대리 같은 경우는 되게 꼼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적인 감각이 뛰어난 친구라서 이번 현장을 진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여기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2달 동안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뭐 여기를 총괄로 다 디자인해 주셨어요. 곳곳에 이제 현장에 포인트들이 돋보이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어떤 컨셉으로 진행하셨나요? 일단은 구조 같은 경우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과 거실을 치환을 했고, 그런 부분이 제일 큰 포인트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작은 평수이지만 화이트 컬러를 주로 쓰지 않고 베이지나 우드톤, 밝은 우드톤의 필름을 많이 사용을 해서 좀 아늑한 느낌의 집을 디자인하려고 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무래도 평수가 작잖아요, 그죠? 34평인데. 근데 주방과 거실을 바꾸면서 그 어떻게 보면 조금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TV와 이제 소파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방 같은 경우도, 주방 거실 바꾸는 현장 같은 경우는 주방만 너무 크고 그다음에 막 거실 TV가 있는 부분은 너무 좀 협소해 보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해결해 본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조금 같이 리뷰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가실까요? 네. 여기 이제 현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전실 부분이랑 현관 부분이랑 나눠져 있어서 여기가 이제 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기존에 여기는 천장도 안 쳐져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를 다 총합을 하니까 되게 좀 현관이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디자인하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전실과 현관이 분리가 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전실도 좁고 현관도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중문을 철거를 하면서 현관이랑 전실을 통합해서 이제 컬러도 같이 통일해서 밝은 우드톤으로 가면서 확장되어 보이게끔 디자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샤시가 있던 부분인데, 샤시를 반창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벤치 공간을 만들어줬잖아요. 또 어린 아드님이 있어서 신발을 신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나갈 때 확인하실 수 있는 전신 거울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이쪽에는 기존에 애매하게 수납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선반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조명까지 넣으니까 되게 좀 아늑한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이 현관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집의 첫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이 집이 어떻구나 이런 걸 저희 현관부터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위기를 맞춰놓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이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을 다 이제 페이크 도어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가 이제 기존에 현관문이 있던 인방 부분을 필름으로 감싸서 똑같은 통일감이 느끼게끔 해주신 것 같고, 이런 템버보드는 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밝은 우드를 한 톤으로 쓰면서 이 전실 공간을 디자인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소비자분이 원하셨던 벤치, 수납 벤치를 넣으면서 이제 선반까지 같이 디자인을 했는데요. 그 옆에 페이크 도어만 들어가게 되니까 너무 이제 밋밋한 그냥 한 톤의 우드로 보여서 이 템버보드를 넣어서 이제 포인트를 주려고 했습니다. 문이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선반이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템버보드가 나와서 중화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되게 센스 있는 디자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천장까지 똑같은 필름으로 다 감쌌잖아요, 그죠? 사실은 천장도 이제 도배를 하고 가구 도어도 색깔 좀 다르고 벽면 색깔 다르고 이러면은 뭔가 색깔이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고 해도 색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식이 돼서 좀 좁아 보이게 되는데, 이 톤을 다 똑같은 필름으로 통일을 하니까
이 공간이 딱 하나로 보이는 것 같아요. 바닥 같은 경우도 타일을 1200, 600짜리 써가지고 더 앞으로 길어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것도 좋은 것 같고, 이 현관이 자칫 잘못하면 되게 좀 좁아 보일 수 있는 그런 현관이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최대한 이제 이 현관을 넓어 보이게끔 하려고 한 노력들이 이런 톤을 정리하고 타일을 최대한 크게 써준 거, 이런 것들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문을 안 달았잖아요. 네. 이 집 같은 경우는 중문을 달면 훨씬 답답해 보였을 거예요. 대신에 이 현관 복도를 길게 만들어줌으로써 중문의 필요성을 좀 많이 없애준 거죠. 이 집에 처음에 딱 들어오는 첫인상이 집이 한 번에 보이지 않고 한번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뭔가 약간 호텔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느낌으로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여기가 거실이잖아요, 네. 그죠? 여기 원래 주방이었던 부분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거실로 갈 수 있도록 라운드로 이제 마감해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융 스위치가 거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죠. 네. 지금 여기가 기존의 주방이었던 공간을 거실로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이제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공간이 되게 지금 아늑한 공간이 됐어요. 네. 이 공간을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소비자분이 원하신 그 좀 아늑한 미디어실 같은 공간을 원하셨어요. 소비자분께서 이제 TV 시청하시는 거를 또 좋아하셔가지고 아늑한 느낌의 이제 미디어실처럼 디자인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TV가 반매립이 되어 있는데, 이 TV 디자인 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서 후곡마을 5단지 이제 디자인했던 거기 같은 경우도 이 TV 월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거의 시리즈처럼 나온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또 도장을 하지 않은 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화이트 벽에 이렇게 TV만 매립되어 있으면 되게 심심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뭔가 시선을 계속 빼앗아 가니까 이제 여기를 보느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답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소파도 컴팩트하게 들어갔는데, 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봐도 이게 가깝지 네, 않아가지고 거의 3m 정도 나오죠, 이 공간이. 네. 그렇게 되니까 여기 또 TV를 보시기에 굉장히 편한 공간이고, 또 여기는 또 홈바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TV를 보시면서 와인 냉장고도 있으니까 이 와인을 가져와서 TV를 보면서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책이라든지 아니면 장식품 같은 걸 놓고, 이쪽엔 또 분배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수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수납장이죠. 네, 키 큰 장. 키 큰 장. 키 큰 장이고, 여긴 뭐죠? 여기는 이제 폴딩 도어로 디자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원래 주방이었던 발코니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2번 여시면은 주방 발코니로 나가게 되게 구조가 되어 있고, 이 목문이 이제 보기가 싫기 때문에 이 문 앞에 폴딩 도어를 달아줌으로써 키 큰 장처럼 보이게 그래서 홈바와 이 구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가 기존에 이제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이어서 주방 확장이 불가능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 내력벽이 철거가 됐으면 주방 안에서도 뭔가 만들어 볼 수 있었을 텐데, 철거 안 되는 게 네.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주방 거실을 치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기도 해요. 다행히 이제 분배기 위치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분배기 위치도 따로 이동하지 않으면서 여기를 컴팩트하게 만들어줬고, 이 색깔도 뭔가 여기는 베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월런 느낌의 공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좀 평면인데도 뭔가 여기가 좀 더 들어가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 공간이 다 연상이 되니까 이 안에도 당연히 다 장일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해 주신 것 같고, 이 색깔 같은 경우도 이 톤들이 다 이제 다른 톤이 들어가는데도 되게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런 센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TV 월인데, 여기 공간이 지금 이거는 TV 전체 매립이 아니라 반 매립을 했어요. 반 매립을 한 이유는 전체 매립을 하려고 하면 이제 15cm가 벽에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주방으로 나가는 발코니가 세탁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탁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도어의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를 반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만든 건데, 반 매립을 했는데도 옆면도 되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이제 항상 거의 매일 보이는 공간일 거고, 그 다음에 집 어디에서만 봐도 잘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좀 잘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조형물 같아요. 그래서 이 집에 되게 컨셉을 잘 잡아주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집의 얼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템바보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타일로 하고 싶었지만 타일로 하면 금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필름으로 마감했어요. 타일 느낌 나는 필름으로. 그래서 이제 시공됐을 때도 뭐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되고 막 이랬는데 실제로 해놓은 거 보니까 진짜 타일 느낌으로 잘 나와준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느낌대로. 그 다음에 또 거실 쪽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옆에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원래 그냥 수납장이 돼 있었잖아요. 그 수납장이 돼 있던 부분을 거실 쪽에서 한 번에 보이는 뷰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오브제가 들어갈 수 있게끔 뭐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선반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게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이 집이 디자인된 집인 거랑 아닌 거에 대한 좀 결정적인 그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임시로 여기다가 화분을 넣었지만은 여기에 이제 사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어떤 조형물을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장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 존이기 때문에 이 공간도 또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또 되게 디자인적으로 좋은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이 가벽이 이렇게 튀어나옴으로써 도어를 가려주고 이 공간을 또 연상시킬 수 있게끔 해줘요. 만약에 여기서 도어가 이렇게 딱 끊겼다고 하면 아 여기는 방이구나 하게 되는데, 이쪽 천장이 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 공간에 뭐가 더 있을 것 같은 연상을 주고, 여기도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더 넓어 보일 수 있게끔 된 것 같고, 그 다음 또 이런 데는 또 콘센트가 숨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이런 데 쓰실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죠? 전체적으로 되게 벽이나 아니면은 이런 팁이 되게 좁은 공간이에요 사실. 근데 이 좁은 공간에 되게 여러 가지 자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자재의 조화가 되게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전혀 좁아 보이지 않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네, 그런 부분이 진짜 어려운 건데 잘 핵심을 캐치해서 디자인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집에 거의 이 주방을 위해서 주방과 거실을 네. 바꾸고 엄청 많은 고민과 끝에 이제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됐잖아요. 이 주방 거실 바꾸는 거 같은 경우는 주방이 좁아? 그럼 주방 거실 바꾸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방 거실 바꿔도 주방이 넓게 나올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은 이렇게 넓은 주방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거실 발코니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게 되면 이 공간이 엄청 넓어지는, 실질적으로 거의 여기까지가 주방 발코니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장 안 하면 되게 손해인 공간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확장을 하면서 하부장과 아일랜드를 넣어줄 수가 있게끔 되었고, 8인용 테이블도 컴팩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었는데, 대면형 주방을 이제 34평대 만들었잖아요. 네. 거실 주방을 바꿔서. 이걸 하면서 좀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써서 하셨나요? 제일 신경 쓴 부분은 이제 배관 문제였어요. 배관을 어디서 끌고 올 것인가, 어디서 끌고 와서 제일 좀 안전하게 이제 배관을 설치를 할 수 있나, 그걸 제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방욕실에서 배관을 끌고 오면서 배관이 이제 안방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소음이라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중간 점검도를 만드는 거를 신경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소음 같은 경우는 차음제를 사용을 해서 이제 배관을 차음제로 싸고 이제 목공으로 덮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소재구도 안방 하부장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수배관을 연장을 하게 되니까 가장 큰 이슈는 여기 배관이 안전한가, 나중에 하자가 생기지 않는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비가 끝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물을 넣어 보면서 이제 새는 곳이 없나 이런 부분을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그 소재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기 전에 배관 청소 이런 부분까지 다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이제 줄여놨던 이제 현장인 거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소음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이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소음이 갈 수 있지만 아랫집에도 소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차음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소리가 최대한 안 들릴 수 있게끔 최대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진행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주방이 이렇게 11자 주방 34평 아파트인데, 그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4m에 아일랜드가 3m 정도 나오는 공간, 도합해서 이제 조리 공간이 7m인데
이런 공간을 만든다는 게 이제 34평에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존에 이제 주방도 굉장히 좁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 식탁도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식탁이 뭐 4인용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벽에 이상하게 붙어 있고 이렇게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2200에 800짜리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거의 8인용 테이블이에요. 그러면은 이 다이닝 테이블이 이 집의 중심에 있게 되었어요. 이런 큰 다이닝 테이블이 있다는 거는 되게 이 거실을 어떻게 보면 확장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 거실 공간이 좁지 않아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수납 공간이 엄청나잖아요. 여기가 하부장 부분에도 다 수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일랜드도 앞뒤로 수납이 가능해요. 여기 키 큰 장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수납이 가능하고, 냉장고도 이제 빌트인 냉장고 3개가 들어가고 또 홈바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그냥 거실로 사용했다고 하면 여기 TV 놓고 소파 놓고 이렇게 딱 끝인데 되게 알짜배기로 잘 사용한 공간이 된 거죠. 여기가 지금 기존의 거실 발코니였던 부분이 이제 주방 발코니가 된 거죠. 이제 이쪽에 뭐 안방 발코니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뭐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주방이 또 이 거실과 뭐 현관에서 보였던 톤이랑 또 다른 톤이에요. 이 주방을 디자인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그래도 정면으로 보이는 벽이기 때문에 톤을 죽이기보다는 화이트 톤을 위주로 좀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또 밋밋한 화이트 톤을 사용을 해버리면 광활한 그냥 맨 벽이 되어버려서 페인트를 칠한 것 같은 그 수입 필름을 사용을 했어요. 필름이 들어가는 벽에 매질을 어차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매질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좀 넣어드렸고, 중간에 저렇게 턱을 줘서 이제 포인트도 넣어드렸습니다. 여기도 지금 또 앉을 수 있는 바 공간이 있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나중에 바 체어를 이제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또 간단하게 또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식사라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공간이 뭔가 다이닝 테이블과 아일랜드 사이의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이 이렇게 딱 위치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필름 마감을 하려면 벽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건 원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이용해서 뭔가 또 공간감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된 것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화이트로 왔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밋밋하게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센스 있게 이렇게 넣어준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이거 약간 저는 현장에서 했던 건데 좀 재탕한 건가요? 아니 저는 넣기 싫었는데 실장님이 넣으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조도도 굉장히 절제한 것 같아요, 조명을. 그래서 여기 주방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거밖에 없잖아요, 조명이. 그리고 샤시 쪽에 간접등, 그 다음에 여기 식탁등만 있는데 이렇게만 해도 블라인드를 다 쳐놨는데도 조도가 괜찮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일랜드를 딱 비춰주니까 이 아일랜드가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 때문에. 공간의 조명을 계획할 때도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다 밝게 하려고 하면 이게 밋밋해 보이거든요. 이런 포인트 부분,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딱 스포트를 해주게 되면은 이 공간이 되게 재밌어져요. 깊이감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도 잘 해주신 것 같고.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현장은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저희 디자이너들의 소개를 시작한 지 2번째 되는 영상인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최재형 대리와 함께 디자인된 현장을 리뷰해 보았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촬영을 처음 해봐서 이제 너무 긴장되고 떨렸는데 그래도 실장님이 옆에서 잘 이끌어 주셔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했던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레이아웃을 바꾸는 거의 최고봉인 주방과 거실을 바꾸는 현장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날 레바남이라는 레이아웃을 바꾸는 방송을 계속 진행하지만 거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실과 주방을 바꾸는 건 진짜 마지막에 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이제 현장을 이제 구현을 해내야 되니까 그런 설비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장이 실제로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기획했던 것처럼 이 컴팩트한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와서 봤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 이라다의 어떤 특징은 이 분위기를 잘 잡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집은 거실과 주방을 바꾼 집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인 것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잘 되어 있어요. 혹시 디자인을 하실 때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디자인을 하시나요? 이 현장은 크게 봤을 때
이제 힐링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어요. 클라이언트 분도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제 거실이나 주방이나 이제 아이와 함께하는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왔을 때 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셨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힐링이라고 하시니까 어저께 여기 남편분이랑 아드님이 오셨는데 아드님이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이 집이 우리 집이라고 해도 되게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부인분은 요리 공간이 넓어지고 수납 공간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또 이제 힐링이 되고 그 다음에 남편분이 원하시는 미디어룸이 깔끔하게 만들어졌으니까 또 힐링이 되고 이 아이가 예쁜 집에 산다는 게 굉장한 삶의 이제 이 시너지를 줘요. 앞으로 이제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도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아버지가 인테리어 디자이너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디자인된 공간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된 공간에서 산다는 게 어떤 시너지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봤던 그 아드님이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실 것 같으니까 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서 너무 이제 수고 많았고 이 현장을 진행하면서 좀 중점적으로 보신 게 어떤 거죠?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마감인데요. 성격이 또 꼼꼼한 편이다 보니까 이제 마감재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제일 신경을 좀 많이 썼고 배관도 좀 크게 움직인 현장이다 보니까 설비 같은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나중에 하자라든지 문제가 없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현장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일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오래 걸린 현장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많이 애정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현장이기 때문에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니 좀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너 집 같아요? 네. 그 현장도 잘 나온 것 같고 그 클라이언트 분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저도 만족스럽고 뿌듯하게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엄청 되게 성격이 까탈스럽고 그 다음에 좀 꼼꼼하고 이런 친구라 이런 디자인에도 다 그런 게 반영되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똑같은 화이트 톤인데 질감이 살짝 다른 이런 걸 이제 디자인한 거라든지 뭔가 본인의 그런 실력은 굉장히 출중한 친구라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또 촬영을 해줘서 고맙고 현장 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보수적인 성격이라 어떤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시도해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걸 실험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고객님들이 사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진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연구가 다 완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완성도가 있는 현장이 나와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현장이 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